청와대에서 국회 권한 강화, 권한 강화된 4년 중임제 대통령제가 국민 수용성 높아.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일단 국회 권한 강화가 된다는 게 그게 결국 내각제입니다. 그게 결국 책임 총리제고 분명히 우리 보수 분들요. 내각제라 그러면 난리가 나요. 저도 내각제 싫어해요. 내각제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 대한민국하고 내각제하고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조차도 내각제는 반대예요. 그런데 얘네들이 개헌을 하거나 내각제 바꿀 때 분명히 "내각제 한다." 이런 단어는 안 들어가요. "책임 총리제를 할 거다." 아니면 "국회의 권한을 강화할 거다." 이렇게 돌려서 얘기할 건데 이게 내각제예요. 이게 내각제인데 우리나라 내각제는 이원 집정부제로 갈 거예요. 먼저 이원 집정부제가 뭐냐 그러면요. 대통령하고 총리가 행정권을 나눠 가지는 제도예요. 그래서 보통 대통령은 외교하고 안보를 책임지고 그리고 국회 다수당이죠. 다수당이 가지고 다수당이 총리를 뽑아서 그 총리가 내정이죠. 행정 내정. 그러니까 내치라 장관을 뽑아요. 지금 또 우리나라 녹화하고 있습니다. 지금 또 우리나라 대통령이 뭐 책임 총리제 그러면서 어설픈 책임 총리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윤석열 대통령 때 한덕수 총리를 어떻게 하다가 한덕수 총리를 하게 됐냐 그러면 어쨌든 좌파가 인정해 주는 총리를 뽑아야 그게 통과가 된다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나마 김대중 쪽에 가까웠던 한덕수 총리를 데리고 와서 그것도 좌파들이 임명하는데 반대했어요. 그죠? 그래서 한덕수 총리를 뽑아야 장관을 임명을 할 수가 있는 구조예요. 근데 지금 현재는 장관을 총리가 직접 총리가 원하는 장관을 뽑는 게 아니고 장관이 총리를 지명을 하는 거지 대통령이 어느 정도 장관을 어떻게 뽑을지 총리가 장관을 지명하는 거죠. 예. 대통령이 장관을 누구 뽑을지 어느 정도 얘기가 다 돼서 총리가 그냥 지명하는 거예요. 요거 되는데 이게 만약에 국회 권한이 강화되고 진짜 책임 총리가 되면요. 그게 이원 집정부제라는 내각제로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총리가 대통령이 누구 장관 뽑으라 이게 아니고 총리 본인이 뽑고 싶은 장관을 뽑게 돼요. 그게 내각제예요. 지금 여기서 국회 권한 강화된다는 말은요. 거의 내각제로 간다. 내각제로 가는다. 요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말 자체는요. 내각제 요소가 아주 강한 말이에요. 아주 강한 말. 그리고 여기 보면요. 대통령제, 4년 중임 대통령제. 자, 이거는 동의야. 예전에 윤석열 대통령도 얘기했던 거 아니냐. 그래 윤석열 대통령도 예전에 4년 중임 대통령제 얘기했으니까 이거는 이재명 연임하고는 상관없고 그냥 중임제 윤통이 예전에 했던 거 그걸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근데 연임하고 중임하고 차이를 먼저 아셔야 돼요. 연임은요, 연속으로 하는 거야. 이재명이 이번에 대통령 끝나고 연속으로 대통령 한 번 나온 게 연임이고요. 중임은 뭐냐? 중임은 내가 대통령 끝나고 미국의 대통령 중임제 보셨죠? 오바마 대통령이 8년 대통령하고, 그리고 트럼프는 4년 하고 4년 쉬다가 4년 또 했잖아. 이게 중임제예요. 중임제는 연임으로 연속으로 할 수도 있고, 한번 쉬다가 다음에 또 나아가 대통령 할 수도 있고, 이게 중임제예요. 자, 그러면요, 정확히 말하면요, 대통령 중임제가 요 따만하게 이 큰 원에 있다 그러면 대통령 연임은 요 안에 들어와 있어요. 이 대통령 중임제 안에 연임제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재명 대통령 연임 때는 사람들이 반대하면서 이재명이 무슨 대통령 연임하냐면서 막 그거를 반대하는데 이게 4년 중임제 대통령 그러면 연임은 안 하니까 괜찮은 거 아니냐?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생기세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 딴 거 보는 게 아니고 요렇게 정부에서 나오면 나라에서 개헌을 하니 뭐 개헌이 관련된 얘기가 나오면 뭐를 봐야 되냐 그러면요. 헌법을 봐야 돼요. 대한민국 헌법 제70조에는 대통령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고 나와요. 그럼 대통령 중임하려 그러면 일단 제70조를 바꿔야 돼요. 70조는 제가 봤을 때 개헌하면 바뀔 것 같아요. 자, 이제는요, 대통령 중임을 바뀌는 거, 대통령 중임제로 바뀌는 건 제 생각에는 뭐 아마 다음에 개헌되면 갈 것 같아요.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막아야 되는 거는 내각제로 가느냐, 아니면
현역 대통령이 이재명이 중임제에서 다음에 대통령을 한 번 더 나올 수 있냐 못 나오냐 이걸 봐야 돼. 그래서 제70조는요. 개헌하면요. 어쨌든 고쳐져요. 대통령 임기는 뭐 4년으로 하면 중임할 수 있다. 대통령 중임제로 바뀌면 요런 식으로 바뀌겠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중요하게 봐야 되는 법이 대한민국 헌법 제28조의 128조 2항이에요. 제10장 헌법 개정에 요렇게 보면 128조 1항의 헌법 개정은 국회 제적 과반수 또는 대통령 발의를 제한된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던 개헌을 하려 그러면 국회에서 개헌을 하거나 대통령령으로 대통령의 발의를 하거나 둘 중에 하나로 개헌할 수가 있다. 얘기 드렸던 거고요. 자, 2항 이 부분이 중요해요.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헌법 개정 제안 당시에 대통령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고 나와요. 그래서 이재명이 만약에 이 128조를요 바꾸더라도 그대로 128조만 놔두면요 이재명이 다음 대통령은 못 나와요. 다음 대통령은 못 나오는데 만약에 개헌을 해서 70조는 당연히 바뀔 거예요. 대통령 중임제는 될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그런데 이 128조 2항에서 임기 연장 중인 중임을 위한 헌법 개정은 뭐 대통령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를 이거를 지워서 그러면 이재명이 다음에 출마할 수 있는 길이 열려요. 거기다 보면 대한민국 헌법이 130조까지 있죠. 대한민국 헌법이 130조까지 있는데 그 밑에 보면 헌법에 부칙이라고 6호가 6개인가 8개인가 부칙이 몇 개 돼 있어요. 그래서 이재명이 만약에 다음에 대통령 나오려 그러면요. 헌법 128조를 바꿔야 되고요. 그리고 부칙에 지금 현역도 대통령을 뭐 다음에 나올 수가 있다고 부칙에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에 개헌을 하게 되면 아마 개헌이 어떻게 할 거라고 얘네들이 나올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내용을 잘 파악을 해야 돼요. 내용을 잘 파악해서 이게 과연 이재명이 대통령 다음에 한 번 더 나올 수 있는 개헌인지 못 나오는 개혁인지 아니면 이게 내각제로 가기 위한 개헌인지 이원 내각제가 이원 집정부제죠. 예, 이원 집정부제로 가기 위한 개헌인지 아니면 진짜 그냥 우리가 헌법이 1987년도에 만들어져 지금 87년 맞죠? 녹화하고 있는데 틀리면 안 되는데 녹화하고 있는데 예, 그때 만들어져서 너무 오래됐잖아요. 그죠? 헌법을 한번 개헌할 때는 됐어요. 개헌할 때는 됐는데 만약에 이재명 정권에서 이렇게 개헌을 하려 그러면 자,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게 128조를 어떻게 바꾸는지, 부칙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그리고 개헌 내용에 뭐 책임 총리제를 해서 국회가 더 강화한다든지 이런 게 들어가는 걸 보고 만약에 우리가 판단했을 때 이거는 이원 집정부제로 가는 거구나. 이거는 이재명이 다음에 대통령 연임으로 가려고 그러는 거구나. 이러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일이 벌어지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개헌은요. 아무리 대통령이나 국회에서 이거를 발의를 하더라도 개헌은 최종적으로 버튼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어. 우리가 눌러야 개헌이 돼요. 국민이 눌러야 개헌이 돼요. 자, 우리나라에서 헌법을 바꾸려고 그러면 개헌을 하려고 그러면 개 헌법 제 129조부터 개헌에 대해서 나와요. 제한된 헌법 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 기간을 이를 공고하여야 하고요. 대통령 공고해야 되고 130조 마지막 헌법의 130조죠. 130조 1항에 국회는 헌법 개정안이 공고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 의결은 제적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이거는 국회가 민주당이 많기 때문에 그럼 우리 당에서도 뭐 어느 정도 몇 명만 뭐 윤석열 대통령 탄핵도 시킨 것들이 뭐 개헌에 찬성 안 하겠어요? 이거는 애초에 뭐 개헌 저지선 그건 의미가 없어요. 예. 자, 헌법 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 여기서부터 중요해요. 국민 투표에 붙여야 돼요. 헌법 개정은 최종적으로 국민이 투표해야 통과가 될 수가 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권자의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돼요. 제가 알기로 국회의원 선거권자가 제가 알기로 우리나라에 4,400만 명 정도가 알고 있거든. 그거의 과반수의 투표를 하려 그러면 일단 그것부터 쉽지가 않아요. 이 개헌 투표가 2,200만 명 이상이 투표를 해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그조차도 쉽지가 않고 그 2,200만 이상이 투표를 했을 때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개헌이 돼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요. 현실적으로 좋은 개헌이든 나쁜 개헌이든 제가 봤을 때 개헌이 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이것만 해도 쉽지가 않고 지금 이따구로 이재명이 뭐 권력을 연장하거나 대통령 한 번 더 하기 위해서 개헌을 하려고 그러거나
아니면 국회에서 자기들은 권력을 대통령까지 못하니까 저거들끼리 계파 정치하면서 저거들끼리 당 만들어가 계파 정치하면서 자기들만의 총리를 만들어서 자기들만의 나라를 만들려고 그러는 그 내각제 세력들의 꼼수를 국민들이 알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애초에 이거 뭐 국민투표 자체가 쉽지가 않을 거예요. 쉽지가 않을 거고, 만약에 개헌을 하더라도 저는 다시 한번 얘기 드리지만, 원래 윤석열 대통령 때 개헌을 했어야 돼요. 윤석열 대통령이 연임하고 싶은 사람은 아니잖아, 그죠? 윤석열 대통령도 4년 중임제, 대통령 4년 중임제로 개헌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그러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당했는데, 자,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못 이루는 거 이재명 정권에 맡겨놓지 마시고 여기에 맡겨놓으면 제가 봤을 때 분명히 국민들을 위한 헌법 개정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요, 다음에 우리가 총선을 이겨야 돼요. 첫 번째 중요한 거는 총선을 이겨가지고 우리가 과반 이상의 당을 만들어야 돼요. 과반 이상 당을 만들고 두 번째 중요한 거는 다음에 우리 대통령 정권 교체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장동혁 대표로 장동혁으로 대통령 정권 교체하시고요. 정권 교체 만들고 나서 그때 다시 개헌을 한번 논의해야 돼요. 헌법을 바꿀 때는 됐어요. 그래서 장동혁 당대표가 나중에 대통령 되시고 그때 다시 개헌을 해서 국민들한테 설명을 잘해야 돼요. 이건 내각제가 아니다. 장동혁 당대표가 연임할 사람은 아니잖아. 그죠? 그다음 대통령부터 중임제가 가능하니까 우리 장동혁 당대표는 제가 봤을 때 대통령 되더라도 이재명 그치 연임 그치 이런 소리는 안 하실 거예요. 그래서 장동혁 당대표 이후 대통령부터는 중임이 가능하고 그리고 개헌을 해서 뭐 지금 옛날에 너무 오래된 헌법이라서 안 맞는 부분을 고친다. 이렇게 가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그래서 오늘 이재명 청와대에서 얘기한 지금 이 내용은요. 누가 봐도 뭐 자기들은 아니라 그러지만 제 눈에는 이원 집정부제로 가려고 하는 꼼수로 보이고요. 저 며칠 전에 또 이재명하고 우리 개헌파죠. 소위 주호영이나 김태우나 이런 분들은 우리 당 안에서도 개헌파 내각제 세력에 가까워요. 그런 사람들하고 이재명하고 골프 회동을 할 일이 뭐 있겠어요. 저 개인적인 생각에 팩트 체크 된 것도 아니고 뭐 무조건 맞다 그러면 이거는 거의 사실 유포가 되니까 저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저 개인적인 생각에 이 만남은요 분명히 개헌을 위해서 만남인 거 같고요. 이 내각제 세력이랑 이재명이랑 맞는 부분이 있어요. 자, 이재명은 사법 리스크 때문에 무조건 연임을 해야 돼요. 그죠? 연임을 해서 그래야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막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재명은요. 뭐 장관 뽑고 행정하고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대통령만 되면 돼요. 이재명은. 그리고 대통령만 되면 되는 입장이고 이 내각제 세력들은 빨리 개헌을 해가지고 내각제 만들어서 총리제로 만들어야 되는 세력이고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 서로 있잖아요. 이용한다는 느낌으로 이게 가능해요. 자, 내각제 세력은 이재명이 상황이 이러니까 분명히 개헌해서 대통령이 연임할 수 있는 개헌 카드만 개헌 그것만 만들어주면 이재명은 내각제도 코할 거다. 이 생각이고 또 얘네들도 바본 게 얘네들도 이 짓 하고 있는 게 어떻게 되면 이재명 장난감이 될 수가 있어요. 이재명 입장에서는 한번 생각해봐. 어차피 내각제 가더라도 본인은 대통령 하면 어차피 외교나 이런 거는 지 맘대로 다 하고 뭐 외국 맘대로 갈 수도 있고 대통령 뭐 연임하게 되면 사법 리스크도 없어질 수도 있고 뭐 어쨌든 선거는 이겨야 되겠지만 그죠? 예. 자 아무튼 그것도 없어질 거 이렇게 될 거고 자 만약에 내각제가 되더라도 지금 가만히 민주당이에요. 가만히 민주당에서 내각제 책임 총리제가 만들어지더라도 이 초대 책임 총리제가 만들어지는 개헌 초대 총리는요. 분명히 민주당 쪽에서 나와요. 그러면 이재명 입장에서는 이번에 당대표도 분명히 제가 봤을 때 김민석이 될 거예요. 그러면 본인들이 당을 완전히 장악하고 국회도 장악하게 되는데 이재명은 이 개헌 카드를 받아주더라도 본인은 대통령 연임할 수 있는 도전장이 생기는 거고 그리고 국회에서 총리가 만들어지더라도 김민석이든 누가 자기 편 총리를 만들면 어차피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제 생각에는 이거는 뭐 우리 개헌 내각제 세력들이 이재명 장난감이 될 수 있는 그런 장면이 나오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최종적으로 버튼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계엄 반대하면 끝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의 핵심. 계엄은 최종적으로 우리가 투표합니다. 자.